스포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포트. 여기는 항저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중국 항저우 현지에서 전하는 아시안게임 리포트, KBS 라디오 방송단의 이성엽 PD 연결하겠습니다. 이성엽 PD, 오늘은 어디에서 취재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여자 펜싱 플레렛 단체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항저우 전자대학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펜싱이 오늘은 여자 플레렛 단체전 일정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자 플레렛 단체전 경기가 중국과 진행 중인데요. 방금 8바운트 홍세나 선수의 대결이 끝났습니다. 현재 지금 점수는 21대 26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5점 차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선수로 최성호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계속 경기를 직전까지 보다 왔는데 동점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이제 좀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바운드가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역전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자 플레렛 단체전에 앞서서는 남자 사브르 단체전의 경기도 있었는데요. 경기 결과는 어땠나요? 네, 사브르 어펜저스라고 불리우는 구본길, 오상욱, 김정환, 김준호 선수가 중국을 꺾고 아시안게임 3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여자 플레렛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중국팀과 맞붙은 우리 대표팀, 초반부터 리드를 잡고 중국팀을 크게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6바운트 김준호 선수 경기 진행 중 왼쪽 종아리 부상을 호소하며 잠시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이어진 경기에서 점수차를 벌리면서 45대 3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금메달로 구본길 선수는 박태환, 남현희 선수 등과 함께 하계 아시안게임 최다 6회 금메달 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펜싱 경기장에서는 연일 이제 그 금메달 소식이 전해져 오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제 같은 시각 이곳 펜싱 경기장에서 남자 플레렛 단체전에도 금메달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광현, 하태규, 허준, 임철우 선수로 구성된 남자 플레렛 대표팀은 중국을 45대 38로 꺾고 아시안게임 2연패를 이뤘습니다. 경기 도중에는 안타까운 장면도 나왔는데요. 극심한 통증을 느껴 허준 선수가 급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앞서 나가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경기 이후 우리 남자 플레렛 대표팀의 인터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이게 제 인생에서 아시안게임 2연패라는 게 자카르타 1등만 하고 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표팀 은퇴 경기에서 이렇게 또 2연패로 동생들과 마무리한다는 게 너무 정말 기분이 좋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네요. 자, 허준 선수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후 열린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어제 이곳 펜싱 경기장에는 두 번의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 플레렛 대표팀의 기세를 이어 우리 여자 에페 대표팀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최인정, 송세라, 강영미, 이혜인으로 구성된 우리 에페 대표팀은 홍콩을 36대 34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선수들 한 점 한 점 포인트를 얻을 때마다 크게 포효하고 각자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중반 이후 우리 선수들이 앞서다 마지막 홍콩 선수의 추격으로 종료 5.5초를 남겨두고 35대 34, 1점 차 경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위기 순간에서 3.3초를 남기고 송세라 선수가 공격에 성공하며 아시안게임 단체전 1년 만에 우승을 거둬냈습니다. 최인정 선수는 마지막 아시안게임을 언급했는데요. 앞서 남자 플레렛의 허준 선수와 더불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인정 선수의 인터뷰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 금둥이들이었는데 금둥이들답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고 그동안 행복했고 그냥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너무 잘했어요. 네,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다는 이야기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 또 펜싱 경기장에 이어서 연일 메달이 쏟아지는 곳이 또 수영 경기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각 수영 경기장에서 우리 선수들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여자 50m 자유형에 출전한 정소은 선수는 7위를 기록했고요. 현재는 남자 50m 저병에서 백인천 선수가 지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 36분부터 경기가 열릴 예정이고요.
잠시 후부터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도 우리 수영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남자 200m 자유형에서는 이 종목 아시아 최강 황선우 선수가 1분 44초 40으로 한국 신기록이자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옆 레인에서는 이호준 선수가 같이 출전해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며 3위를 기록했고요. 배영, 이은지, 평영 최동열, 저병 김서영, 자유형 황선우 선수로 구성된 혼성 홍계영 400m에서도 3분 46초 78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기록했습니다. 이은지 선수는 여자 배영 100m 결승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이번 대회 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기들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나요? 태권도 여자 67kg 초과급 결승에서는 이다빈 선수가 중국의 저우쩌치 선수의 1대2로 아쉽게 패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사상 첫 개인전 3연패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24일 태권도 혼성 단체전 은메달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은메달을 얻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어제 또 축구 8강전도 있었습니다. 또 구기 종목들의 일정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 오후에는 우리 남자 농구팀 카타르와 예선전이 있었는데요. 남자 농구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카타르를 76대 64로 물리쳤습니다. 라거나 선수가 23점 14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지만 우리 대표팀 4쿼터 초반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5분 동안 2득점에 그쳤고 카타르에게 10점을 내주면서 한 자릿수 점수차로 추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김선영 선수가 중간에 코트에 들어서면서 팀의 흐름을 가져왔고 결국 승리를 따냈습니다. 예상보다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 중국 관중들의 큰 야유가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녀왔는데 중국 관중들이 우리 선수들 공을 잡거나 슛을 시도할 때마다 야유를 보내왔고 반대로 카타르 선수들이 공을 잡거나 슛을 시도할 땐 짜유 연신을 외쳤습니다. 경기 직후 허운 선수 인터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상대가 저희에 비해 좀 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팀이었는데 좀 선수들이 좀 아니라는 생각으로 좀 시합을 뗐던 것 같고 근데 어찌됐건 결과가 저희가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경기는 빨리 있고 이제 다음 경기 준비해야죠. 네, 당연히 한일전만큼 많은 팬이나 관중들께서 경기를 지켜볼 텐데 꼭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허운 선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절대 방심하지 않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자, 인터뷰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음 경기 한일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은 30일 토요일에 일본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8강 토너먼트에 직행하게 되고요. 여자 농구 대표팀은 내일 오후 6시 30분에 북한과 조별 예선 두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지수홈 대결 우리 대표팀의 선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회 주목받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e스포츠 경기 롤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서 우리 대표팀이 우승 후보인 강호 중국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롤 종목의 준결승에서 우리나라 서진혁, 최우재, 정지훈, 박재혁, 유민석 선수가 중국을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중국은 2018년 다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 실험 종목으로 펼쳐진 경기에서 우리나라를 이기며 양대 산맥으로 불릴 만큼 강한 팀이었는데요. 사실상 이번 경기가 결승전이라고 평가받았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롤 종목 초대 우승국 타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내일 결승전에서 베트남을 꺾고 올라온 대만 선수들과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이상엽 PD가 직접 e스포츠 경기장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경기장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제가 지난 20일 수요일에 이곳 항저우에 들어와서 탁구, 럭비, 수영, 펜싱 등 정말 많은 경기장을 다녀봤지만 오늘 e스포츠 경기장이 가장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 상단의 대형 LED와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무대도 LED 바닥으로 모두 연출되었는데요. 경기장 시설뿐만 아니라 제가 관람했던 경기 통틀어 한국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던 경기였습니다. 중국의 짜유 소리에 맞춰서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외치는 교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특이했던 점은 우리 선수를 응원하는 외국 팬들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초비 정지훈 선수,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응원하는 피켓팅을 들고 관람하는 외국 팬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롤 리그 오브 레전드 하면은 이제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출전하지 않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롤 종목에서 월드 챔피언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인데요. 이상혁 선수의 항저우 입국 날에는 공항 취재진과 팬들로 인사이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호 중국과의 경기에 팬들이 페이커의 참전을 기대했으나 후보 명단으로만 이름을 올렸고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몸살 감기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음을 취재진들에게 알렸는데 이 다음 경기 출전 여부도 직접 말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이제 딱 마지막 한 번의 승부만 남았는데 그동안 고생한 만큼 꼭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대회 6일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수들의 성적 그리고 내일 주목할 만한 경기도 짚어주시죠. 네, 어느덧 대회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금메달 20개, 동메달 36개, 총합 76개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 수영에는 김우민 선수가 본인의 주종목인 남자 자유형 400m에 출전합니다. 잠시 후 펼쳐질 800m 결승 경기에 이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팍타크로 여자 레그 단체전에서 인도네시아를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한 우리 대표팀은 내일 태국과 결승전을 치릅니다. 네. 현재 플레레 여자 대표팀의 경기가 3초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쉽게 아직까지는 중국이 34, 우리나라 30점으로 지금 4점 아직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중계방송 이제 남은 시간이 0초가 됐고요. 아쉽게도 이제 34대 30 넉 점 차로 중국에게 이제 메달을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종료가 됐네요. 자, 우리 선수들 정말 애 많이 썼고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이야기, 잘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성엽 PD 오늘도 살아있는 현장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포트 KBS 라디오 방송단의 이성엽 PD와 함께했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히든키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축구 기자들은 유럽파들 소식에 아시안게임 경기에 체크해야 되잖아요. 네. 더 바쁘시겠어요. 축구계도 추석은 대목입니다. 아, 그래요? 각종 경기가 쏟아지고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해외 경기는 해외 경기대로 있고 아시안 게임은 또 남녀 경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더 많아진 느낌입니다. 네, 자, 그래도 이 짬짬이 또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아시안게임 8강, 이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국을 시원하게 이긴다면은 정말 기쁜 추석 명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을 이기어서 사실은 금메달을 따는 게 한국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한국 대표팀이 거의 드림팀 수준입니다. 해외파가 6명이나 있고 나머지 20개 팀에서 해외파가 딱 6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근데 홈팀 중국을 만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VAR, 그러니까 비디오 어시스트 심판이 없기 때문에 좀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전력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국 팀이 굉장히 거친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면은 경기 장소가 이 8강전부터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은 축구가 경기가 많아서 대회 개막전부터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진화시의 진화 스타디움에서 일단 4경기를 펼쳤는데 8강전부터는 항저우시로 옮겨서 황룡 스포츠 센터에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잔디도 그렇고 환경도 다시 적응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뭐 우리에게 좀 희소식이라면 중국의 주축 선수 2명이 8강전에 못 뛴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중국이 수비가 강한데 와일드카드 수비수인 가오티엔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요. 주전 수비수 장션롱이 카타르전 막판에 퇴장을 당하면서 한국전 출전이 불가합니다. 네. 중국이 수비가 좋은 팀인데 주전 수비수 2명이 못 나온 것은 상당히 호재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이제 변수에 뭐 이제 집착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 페이스로 특히 부상을 조심하면서 꼭 경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토너먼트는 매 경기가 결승전이라서 네. 뭐 중국이나 상대가 못하는 것도 뭐 중요한 변수일 수 있지만 우리가 골을 못 넣으면 사실상 앞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조기에 득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전의 가장 큰 승부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중국은 확실히 화력이 떨어지는데 수비가 좋습니다. 4경기 동안 단 1실점만 하고 10골을 넣었거든요. 중국은 아마 한국을 상대로도 더 빽빽한 수비를 펼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거칠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심리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잘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입니다. 막강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이냐 아니면 수비 강력한 방패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대결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우리의 날카로움이 우리 창의 날카로움이 더 좀 뾰족한 것 같은데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드림팀이고 네. 전력 차이로 보면 한국이 지면 안 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어렵지 않게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희소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남자 축구는 8강이 모두 가려진 상황인가요? 아니 모두 가려지진 않았고요. 중국, 한국, 이란, 홍콩, 북한이 경기 저희 방송 전까지 8강에 올랐고 네. 지금 방송을 기다리는 그 와중에 우즈베키스탄이 인도네시아를 꺾고 지금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두 팀이 가려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대진표를 쭉 보면요. 일본이나 북한은 결승에서밖에 못 만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두 팀을 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본과 북한과의 한 팀과 만나서 아마 지난 대회 리바이벌이 될 수 있는데 지난 대회에서도 일본하고 만났었거든요.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 일단 중국부터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유럽 축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유럽 축구 일정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프리미어리그 팀들 이번 주 중에는 리그컵 일정들을 이어갔죠. 맞습니다. 리그컵과 FA컵이 있는데 이번 주 중에는 리그컵을 했고요. 황희찬, 황의조, 배준호 선수가 모두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 패했고요. 황희찬 선수는 입스위치 타운이라는 2부 리그 팀과의 경기에서 전반 4분 만에 이제 골을 넣었지만 팀이 두 골 먼저 넣고도 2대3으로 역전패하면서 탈락했고 황의조 선수는 77분 뛰었지만 플럼의 1대2 패배,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는 본머스전에 나와서 70분을 뛰었지만 팀이 0대2로 패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사실 좀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우리 선수들 더 오래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머리 스타일을 바꿔서 화제가 됐던 조규성 선수도 좋은 활약 펼치고 있죠. 네, 조규성 선수는 지금 그야말로 덴마크 리그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번엔 덴마크컵 16강전에 교체로 출전했는데 팀이 2부 리그 네스트베드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면서 8강에서도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9월에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10월 출발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은 리그컵에서 일단 조기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리그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리버풀과의 경기 준비하고 있네요. 네, 빅 경기가 한가위에 열리고 10월 1일 새벽 1시 반에 리버풀과의 7라운드 홈 경기를 펼칩니다. 토트넘과 리버풀 모두 아직 무패거든요. 네. 이 두 팀 중에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할 것인가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리버풀에는 그 손흥민의 득점왕 라이벌 살라가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잖아요. 네, 지금 뭐 엘링 홀란드가 워낙 잘 나가고 있어서 네. 살라는 지금 어시스트에 집중하는 부분도 보이지만 살라는 언제든지 득점왕 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손흥민 선수는 지난 라운드 북런던 더비에서 2골을 추가하면서 5골 득점 공동 2위까지 올라섰거든요. 리버풀전에서도 골을 넣는다면 뭐 살라도 누르고 리버풀 누르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리버풀 상대로 통산 14경기에 출전해서 5골 괜찮네요, 성적이. 네, 그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미워한 표정을 짓는 그런 리액션 캠들이 많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예전 도르트문트의 그 클롭 감독이 있을 때 좋았었고 리버풀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골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고요. 한 골을 더 넣으면 프로 통산 200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을 리버풀전에서 터뜨렸으면 하는 바람도 매우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00호 골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또한 또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추석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이번 시즌 득점왕 레이스 뭐 아까 앞서서 살짝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역시나 혼란이 대단하죠. 지난 시즌에도 득점왕을 거뒀던 혼란인데 올 시즌에 벌써 8골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5골로 득점 랭킹 공동 2위고요. 살라는 이제 도움 공동 1위입니다. 근데 살라는 득점이 없었던 날에는 도움을 기록하면서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손흥민 선수는 번린전을 해트트릭을 하고 아스널전에 2골을 터뜨리고 몰아치기에 능하기 때문에 네. 홀란드가 많이 앞서가지만 손흥민의 몰아치기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펑 하고 터뜨려 폭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이 또 지금 무패 행진 중이잖아요. 이 점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사실 저도 그렇고 네. 잉글랜드 현지 매체들도 해리케인이 이적하지 않았을 때도 8위 아니면 9위를 할 것이다. 맞아요. 예. 라는 냉정한 좀 평가를 내렸는데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을 조금 먹어야 되는 네, 상황이고 심지어 무패입니다. 무패를 달리고 있고 무패 팀이 4팀인데 맨시티, 아스널, 토트넘, 리버풀이거든요. 사실 토트넘이 여기에 끼리래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 최전방 기용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이 아주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스포츠의 세계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측은 쉽지만 사실 그 책임을 지기에는 네. 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골을 기대하게 하는 흐름이에요. 좋아요 요새. 네, 황희찬 선수가 뭐 작은 부상들이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리그에서 벌써 3억 골을 넣었고 리그 4억 골을 기다리고 있고 시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리그컵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올 시즌 4골을 터뜨렸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와 맞붙는데 사실 전력 차이는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속도가 좋고 어쨌든 그 울버햄튼이 역습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황희찬 선수도 골을 터뜨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유럽파들 선수들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미네는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원정으로 4위 라이프치히와 경기를 하게 되고요. 미네는 5라운드 현재 4승 1패 18골을 터뜨리고 4실점밖에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네. 1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성 선수 덴마크 수페를레가 미트윌란에서 뛰고 있는데 선두 코펜하겐을 상대로 골 사냥에 나섭니다. 미트윌란은 4승 2무 3패로 5위 있는데 이번에 선두를 잡으면 3, 4위권의 승점 1점 차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조규성 선수 진짜 덴마크에서 맹활약해서 더 큰 무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이강인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가 빠졌는데 지난 라운드에 프랑스 리그앙에서 가장 큰 더비 클라시키로 불리는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와 경기를 했거든요. 네.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와. 최근에 이제 모로코 대표로 유명한 측면 수비수 아슈라프 하키미 선수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날도 맹활약을 했고요. 다만 이 파리 생제르맹은 이기고도 킬리안 은바페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는 아쉬운 상황이 있었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큰 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축구 덕분에 더 즐거운 시간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해축 통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든K의 류청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KBS 라디오 항저우 아시안게임 오디오 쇼츠 끝나지 않은 도전. 네, 안녕하세요.